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리TV의 한노대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교육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은 땅 치고 후회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몇 번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이지만 최근에도 또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알아두는 것과 모르는 것과 그 결과가 너무나 하늘과 땅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삼성전자만의 얘기는 아니죠. 뭐 시장 자체가 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형주인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5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런 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6만 전자, 7만 전자 하다가 이제 6만 전자까지 내려왔죠. 뭐 9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1등 기업이 이 정도 빠졌다라면 뭐 다른 기업들은 뭐 더더욱 어려운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일부 테마 종목들은 오히려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 삼성전자 왜 이렇게 빠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시장에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서 공급 부족 사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최근에 또 디램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어차피 과거치 실적이고 앞으로 나올 실적이 이제 좋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가전 쪽에서도 뭐 조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디스플레이 쪽은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국에서 뭐, 독보적인 업체이긴 합니다만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이 사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배경이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외국인들이 더더욱 더 자금을 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 외국계에서 추천한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추천할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8만 원대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서 모건스탠리에서 MSCI에서 모건스탠리죠. 매도 의견을 냈었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됐다. 매수 사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여기서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이놈들이 매수 신호를 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평선을 다 빼고 이 사실만 알았더라면 삼성전자는 어 8만 원에 아마 파셨을 거다. 이 강의를 미리 들었더라면 삼성전자는 8만 원에 팔던가 또는 그 위치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식은 약간 이 계절 싸움이에요. 계절 싸움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봄에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겨울이 올 때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점에 팔기가 굉장히 어렵죠. 정점은 여기인데 이때는 엄청난 뭐 열기가 막 뜨거워지는 시점이었어요. 정말 그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런 투자자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자리고 오히려 이때는 수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매도 못했다. 자, 이게 이제 여름이 이제 끝났죠. 자, 그럼 여름이 끝나게 되면 주식은요, 계절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고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계절선이라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날씨도 겨울이
딱 온다고 했을 때 그 겨울의 시작이 어디냐? 그걸 참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겨울을 판단하느냐? 갑자기 추워졌다가 그리고 또 따뜻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의 시작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면 그게 겨울의 시작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본다라면 자, 요 그림을 보시게 돼요. 주식에서 본다라면 이게 241선이 나오거든요. 241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고 이동평균선 중에서 242선을 빼놓고 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문가들도 보게 되면은 이걸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그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241선이 상승으로 한참 가겠죠.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럼 주가가 위에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한번 겨울이 올 때 우리가 한번 혹독한 그 기온 강화를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11월 중반? 그렇게 10월 달까지 따뜻하다가요. 10월 중후반? 이때 되면 갑자기 온도가 한번 급격히 떨어진 날이 옵니다.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추위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따뜻했다가 또 추워지고 그래서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한겨울로 가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에서 24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나씩 올라가다가 평형을 유지하다가요. 꺾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겨울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요. 한번 내려왔으니까 이게 꺾이겠죠? 이게 241선입니다. 빨간색 선, 241선. 그럼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급격한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겨울 가기 전에 한번 따뜻해지는 날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41선이 하락으로 꺾이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지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한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요. 보통 그 꺾이는 지점을 더 올라갑니다. 그 지점에서 매도를 치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리고 절대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주식을 매수하지 말아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거 다 빼고 빨간색 선, 즉 241선만 놔도 봤습니다. 헷갈리지 않게요. 자, 빨간색 계속 상승이죠? 계속 상승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번 주가가 쭉 내려가 버립니다. 자, 내려갔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겨울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따뜻해지는 의미 온다 그랬죠?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 꺾이는 지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미 하락으로 꺾였단 말이죠. 그 꺾이는 지점을 주가가 일시적으로 돌파를 합니다. 이건 절대 매도다. 이런 게 매도가 되는 거예요. 꺾였죠. 그럼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따뜻함이 우리가 도망가야 될 시점인데 그걸 산다. 처절한 게 나오네요. 최근에 기아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하나 되겠죠. 자, 요즘에 기아에 대해서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고 EVC에서 잘 나가고 있고 합니다. 근데 요 빨간색 선을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기아도 겨울이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여기서 따뜻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절대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중에 10개 중에 1개 정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타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종목 시간 지나가서 보면 거의 맞습니다. 하루하루 주식을 보시게 되면 오늘 빠졌다가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또 빠졌다가 또 오를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6개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 한번 최근에 조심해야 될 게 또 요 OCI라는 종목도요. 여기서 이미 이제 겨울이 왔지요. 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뚫었습니다. 이거는 매도를 하는 시점이지 매수한 시점에 안 하는 거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요 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주지 않고 본다라면 이거를 무시하고 본다라면 과연 이 자리가 고점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대한해운도 이미 여기서 꺾였고요. 이제 마지막 그 따뜻함이 온 거예요. 그게 매도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 뭐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는 온갖 좋은 내용이 다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저는 무시를 해야 된다. 리포트라던가 어떤 증권사의 전망이라던가 언론에 통해서 나오는 기사라던가 이런 내용들. 현재 상황은 조급밖에 없는.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은 좋은 겁니다. 미래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기투자 보겠습니다. 부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 몰라요. 자, 여기 겨울이 왔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따뜻함이 왔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혹독한 겨울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엄동수랑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술자 볼게요. 자, 이 종목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이미 이제 꺾였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상승이 끝나고 여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오는 가을까지 끝나고 겨울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마지막 한번 따뜻함을 준 거죠. 10,000원 찍어주고 5,000원. 그러니까 이때 잡았다라면 반토막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요것도 보겠습니다. 대상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요것도 이미 여기서 겨울이 왔고 쭉 내려왔어요. 여기 이제 수평선을 그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마지막 따뜻함을 주죠.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 절대 주식을 사시면 안 되는 거고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자, 유진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뭐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상승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정점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겨울이 오는 신호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그 위에 혹독한 겨울이 시작된 거죠. 이게 하락의 시작이 되는 게 어디가 그 하락의 끝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일수록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아주 강력한 매도 신호가 되는 거죠. 최근에 PI 첨단 소재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뭐 완전히 하락으로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일단 어떻습니까? 꺾였어요.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던 이 241선이 여기서 이미 꺾인 거죠. 근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요거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에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항공주인데요. 자, 대세가 이렇게 따뜻하게 올라가다가요. 여기서 변곡점이 발생을 했죠. 네. 꺾였습니다. 그죠? 자, 이날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날 제가 하락하는 241선이 있으면 5에서 10%는 돌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시점 위에서는 매도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한 이만큼 더 갈 수도 있어요. 간혹. 그거를 절대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서현이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완전히 꺾였죠? 자, 뭐 여기서 이만큼 더 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는 거죠.
저런 자리는 절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지 말아라. 이런 것만 꼭 명심해 주시고 동국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겨울이 왔죠. 자, 그리고 마지막 따뜻함입니다. 매도를 치는 날이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저런 자 주식을 사고 그리고 나서 크게 손실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셨다라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시면은 좀 보이시지 않겠느냐.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꺾이는 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에 여기서도 한번 올라갔다가 혹독한 급락을 맞았었고, 근데 이번에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또 급락을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지점 위로 돌파한 지점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또 이제 보면 분명히 뭐 나중에 밀렸다가 좋은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밀려주면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현대로템은 뭐 좋은 종목이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뭐 이번에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던 기업 종목이지만 결국에 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분명히 꺾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겨울이 왔죠? 그리고 마지막 따뜻함이 여기서 쫙 치고 올라오는 오늘 매도 쳤어야 되는 거죠. 매도. 오를 때 과감하게 매도 치라는 겁니다. 떨어지고 매도하려면 걷잡을 수 있으니 절대 내가 주식을 내가 판 가격이 최고점이 돼야 돼 라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 어느 지점에서 왔다라면 그냥 과감하게 주식을 매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가죠.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거의 그 원칙이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니까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죠. 물론 그냥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요만큼 내려오면은 뭐 또 지지받고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말려주기입니다. 어떻게 말려주기느냐. 자, SNS 택 한번 볼게요. 요렇게 말려주긴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SNS 택입니다. 겨울이 와서 여기서 꺾여버렸죠. 근데 여기서 한번 갔다가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이때만 보면 이런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자, 아직 모르죠. 근데 결국에는 밑으로 깨지면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팔았다라면 이런 손실은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랄게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겨울이 오는 자리. 주가가 추웠다가 마지막 따뜻함이 오는 거죠. 자, 제가 날씨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주식도 계절이 있죠. 그러다가 또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틈에 정말 엄청난 추위가 오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면 바닥이 되는 거죠. 겨울도 겨울이라고 해서 영원히 추운 건 아니죠. 남극 지역도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어요. 다 춥지만 근데 겨울은 더 추운 거죠. 우리도 보면 2월, 1월 달 중후반 되게 되면 가장 춥죠. 그 이후부터 2월 달부터는 여전히 춥지만, 여전히 겨울이지만, 더 이상 저점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식도 여름이라고 해서 계속 더운 건 아니죠. 어느 순간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겨울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이 오는 마지막 따뜻함 여기에 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SK케미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시간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SK케미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냥 매도를 쳐야 되겠죠. 지금 오세요. 어마어마한 하락이고 아직도 어디가 저점인지 잡아낼 수가 없는状態입니다. 예. 자, 이런 영상 꼭 보시고 자, 그 외에도 뭐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역시 똑같죠. 올라오다가 여기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일단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그 후에 나중에 매수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오르비텍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조금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결국엔 참담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의심하지 마세요. 물론 그 중에 한두 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두 개를 성공 사례를 보면서 하시게 되면요. 나머지 80%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다짐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저런 자리에선 어떤 호재가 나오든 안 하든 안 산다. 살 때는 매물 소화 과정이 충분히 거쳐질 때 산다. 자, 무슨 얘기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 사느냐? 이 현대바이오를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에서 걸려 들어갔죠. 자, 그럼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버텨주면서 이건 좀 이 고점을 막 3번, 4번 이상 막 두드리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 돌파를 할 때는 그리고 돌파를 하면서 여기 위에서 계속 주가 왔다 갔다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색 선이 다시 평형에서 상수로 바뀌겠죠. 그럴 때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뭐 시간 되면 제가 특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이 자산 시장 자체가 초토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은 아마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아니든 간에 주가는 반등이 나오게 될 거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다시 또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에 특히 하락 장세에서는 이게 반등 나왔다 다시 밀리기 때문에 그런 반등의 고점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냥 걸려버리죠. 흥국도 걸렸고요. 진성TC라는 종목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지 없습니다. 거의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뭐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그게 주가는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듯이요. 축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냥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돌파하면 매도 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